네, 안녕하세요. 100% 해썹센터의 김지성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해썹 7원칙 12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선행요건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선행요건 관리라는 건 결국에는 해썹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반 사항을 이제 특히 시설 기반을 마련을 하는 거죠. 이러한 기본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면 그 위에 7가지 원칙과 준비 단계 5개를 포함해서 총 12가지 절차를 통해서 해썹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절차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준비 단계입니다. 해썹 시스템의 기초를 설립하는 단계고, 이는 말씀드렸듯이 총 5가지 절차로 운영되어 있고, 네, 해썹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가장 먼저 해썹 팀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네, 이런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절대 개인이 못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팀 구성이 필수이고, 이 팀은 일반적으로 최고 경영자, 즉 의사결정이 가능한 사람이 팀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 팀원들은 작업 공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핵심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은 전사 모든 인원들이 달라붙어서 해썹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사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품 설명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이는 근본적인 기초 자료이고, 무엇을 만들 것인가, 그 제품의 성상, 제조 방법, 그리고 보관 조건, 이 만들려는 제품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되겠죠. 네, 포함해야 되고, 그리고 품목 제조 보고를 하실 겁니다. 그 품목 제조 보고랑 이 제품 설명서랑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둘이 연계해서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들려는 무엇을 만들지를 선정을 했으면 그 용도를 확인하는 단계가 3단계입니다. 네, 제품의 사용 방법, 그리고 대상 소비자를 파악하는 단계이고, 제품이 사용될 범위 그리고 특성에 따라 위의 요소를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알러지나 이런 데 민감한 소비자들을 식별해서 제품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가 제품 용도 확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위의 단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날 때쯤에는 공정 흐름도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공정 흐름도는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최종 제품의 출하까지 모든 공정을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정말 각 공정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의 요소를 파악하고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데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도움을 줍니다. 이런 공정 흐름도를 만들었으면 꼭 현장과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작성된 공정 흐름이 실제로 가능한지, 우리가 이걸 실제로 운영한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동선, 시설물의 배치, 장비의 배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하고 수정해서 해썹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는 단계까지가 준비 5단계입니다. 네, 준비 5단계를 지나면 이제야 해썹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7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일이 위의 요소 분석입니다. HA, 이 해썹의 HA가 위의 요소 분석, HA, Hazard Analysis라고 위의 요소 분석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제품 설명서와 공정 흐름도를 바탕으로 모든 잠재적 위해 요소를 분석하는 단계이고, 이 과정에는 위해 요소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를 제시하며 위험 평가를 통해 이게 정말 사람의 목숨에 연관된 이 위험한지 그게 아닌지, 그리고 발생 확률이 높은지 그리고 낮은지, 이런 것들을 통해 중요도를 구분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위해 요소 분석이고요. 그 위의 요소 분석이 끝나면 중요 관리점을 결정해야 됩니다. CCP, 해썹할 때 CCP가 이 CCP입니다. 이는 위의 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최종 단계 공정을 결정합니다. P, 포인트, 이 지점을 딱 찍어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위의 요소를 반드시 없애야 돼. 이게 CCP입니다. 네, 그래서 이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핵심 공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 CCP를 결정하셨다. 그러면 한계 기준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계 기준에서는 각종 중요 관리점에서 취해야 할 예방 조치에 대한 한계 기준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를 안전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최대 또는 최소치, 즉 온도가 얼마 정도 설정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시간은 얼마 정도로 설정해야 되는지, 폐하가 어느 정도로 낮춰져야 되는지, 이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설정되어야 됩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이 과정이 한계 기준 설정이고, 이러한 한계 기준을 설정하셨으면 이거를 직접 눈으로 보는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셔야 됩니다. 네, 중요 관리점에서 설정된 한계 기준을 이게 준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준수하고 있는지, 이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되고, 이는 이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통해 공정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보장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모니터링을 했다. 그러면은 기록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인원 사람이 이제 담당자를 설정을 해서 기록을 유지를 하셔야지 이런 모니터링 체계 확립한 게 이게 효과성이 보장이 되겠죠. 네, 이런 단계가 모니터링 단계. 그리고 한계 기준을 벗어났다. 이때의 개선 조치를 어떻게 할지 사전에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는 공정 상태를 원상복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관련 식품을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할 건지, 만들어진 제품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처분을 할 건지, 그리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네. 회수 관리도 포함이 되겠죠. 이 먼저 이제 제품이 출하가 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걸 다 회수를 해야 되겠고, 네, 이런 과정들이 개선 조치 방법 수립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정 절차 및 방법 수립인데요. 이는 위에 있는 이런 절차들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되고, 시스템의 효과성과 실행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서 계획을 수정하는 이런 절차 및 방법,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들이 그냥 말로만, 행동으로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해썹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화, 기록 유지입니다. 해썹 시스템의 모든 활동과 결과를 문서화하고 기록을 유지를 해야 되고, 이는 이런 기록들은 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제공하고 필요시에 법적인 근거를 이제 마련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기록은 알기 쉽게 작성되어야 되고 해썹 체계의 핵심 요소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가장 안 되어서 많은 지적을 받으시는데, 네, 12절차 중에 마지막에 설정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네,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해썹 시스템을 설정하고 운영을 하시는 겁니다. 해썹 시스템은 식품 안전의 핵심이고, 이런 각 단계와 원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써 식품 산업에서의 안전성, 그리고 나아가서 대표님이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100% 해썹센터가 이제 대표님과 동반자로서 이제 직접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사업에만 집중을 하시고,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다 복잡한 절차들도 다 대응을 해 드리니까 저희 100% 해썹센터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00% 해썹센터의 김지성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